자, 투데이 하드쇼 인터뷰 시간입니다. 퇴임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재차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재임 기간 8번째 방문이자 또 고별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이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까요?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자, 메르켈 총리가 8번씩이나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거는 몰랐네요. 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제 퇴임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고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해서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전했고요. 독일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10일로 메르켈 총리가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나치에 희생당한 600만 피해자를 추모하는 예루살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방문해서 영원의 불을 밝히고 헌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16년 재임 기간 동안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긴 행보를 계속 해왔거든요. 이번 방문은 8번째 방문이고 퇴임 전의 마지막 방문이죠. 메르켈 총리는 베네트 총리와 회담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 주에 있을 이란과의 핵 협정이 결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안보가 독일 정부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베네트 총리는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즈, 헤즈볼라의 갈등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정말 유럽 대륙 전체에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했다. 굉장히 서로 간에 이제 극찬을 했죠. 예. 메르켈 총리가 첫 사과를 했던 때가 2008년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2008년 3월 18일이었고요. 그때도 그래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많이 됐었죠. 이스라엘 의회에서 메르켈 총리가 그때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기네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용서를 의회에서 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 지도자가 이스라엘 우리나라 국회 가서 사과 연설한 게 2000년에 요하네스 라우 전 대통령, 그리고 2005년에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 이거 세 번째인데 그래요. 독일이 내각 책임제잖아요. 실질적인 정부 수반은 총리한테 있거든요. 메르켈한테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인 독일 정부 수반이 인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단에서 사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2000년에. 그리고 2008년에도 이스라엘 건국 60주년을 기념해서 현지 방문했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들을 환대해준 국민들에게 히브리어로 쇼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쇼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난, 이거 홀로코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쇼와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살아남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머리 죽인다. 인사하고 앞으로 독일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진정한 친구와 파트너 남아있을 것이다. 2008년에도 굉장한 극찬을 했었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이렇게 사과를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과거에 대해서 청산의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2차 세계대전 분으로 인해서 이제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패전 직후에 특히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 정권에 대해서 비판이 좀 적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치 비판한다고 주변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었고 전후 6년 만에 등장한 사회주의 국가당이라는 게 있는데 서독에서 그때는 동독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으니까 서독에서 친위대와 독일군 출신들이 모여서 합법적으로 나치즘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만든 당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독일 일부에서 25%에 달하는 득표율까지 기록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헌법수호청이 1956년에 이 정당의 해산 명령을 내리고
후속 내지 대체 정당 금지도 선고한 역사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또 이제 뭐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치나 또 히틀러 우호 발언뿐만 아니라 뭐 나치 휘장이라든지 또 하켄크로이츠를 이렇게 공중에 내비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그 독일 국민들이 이 히틀러 내지 나치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러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나치나 아돌프 히틀러 우호 발언 금지뿐만 아니라 나치 휘장, 하켄크로이츠, 뭐 내 보이는 거라든지 홀로코스트 부정하는 발언 역시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즘의 경험이 치욕스럽고 끔찍했는지 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이 정치인들, 공인들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발언했다가는 공직 인생 그대로 끝입니다. 그래요. 제2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는데 이거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독일 여행하다가 나치 등을 소재로 독일 비하하거나 독일법에 저축 이렇게 소재 삼아서 이야기한 거나 그러면 이거 독일 법에 저축됩니다. 그래서 각국의 외교부에서 특히 독일에 여행하는 그 자국 국민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축구 잘하잖아요. 예. 축구 보면요. 응원이나 콘서트 영상 같은 거 보면 독일 사람들 한 발로 안 뻗습니다. 아, 그래요? 오해받을 수 있거든. 네, 아, 진짜 이거 몰랐네. 하일 히틀러 같이 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들거나 팔을 위로 쭉 드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히틀러에 대해서 언급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예, 올바른 역사, 나치와 히틀러가 잘못됐다는 것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독일 내 곳곳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과거의 자신들의 조상이 대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이었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후세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가끔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90세 나치 친위대였던 노인을 기소했다. 뭐 이런 그 기사가 실리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서 제가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독일이 철저하게 과거 청산한다, 일본 그렇지 못한다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독일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50년대, 60년대 그때 서독의 법무부 간부 77%가 나치 당원 출신이라는 자료가 있었고요. 서독의 전후 판사들은 대부분 다 나치즘을 믿는 나치 그 자체였다 이런 자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1960년대 서독에서 홀로코스트를 직접 실행한 중간급 장교, 하급 장교들이 많이 체포되어서 재판에 섰었지만 뭐 1년 굉장히 적은 성형만 받고 그나마 가석방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진짜 홀로코스트 범죄자 한스 타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스실에 직접 가스를 주입한 범죄자 중에 범죄자예요. 3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나치당 출신의 판사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고 나서 나치의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세대가 판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홀로코스트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하는 현재 같은 재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치에 관여했던 전범 중 책임자급 124명만 종신형 받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비판이 있는데 최근에 90살이 넘은 노인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할 만큼 독일 법조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당 자기 선배들, 판사들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과거 청산을 못한 나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친일파를 단 한 명도 법적으로 처벌한 적이 없고 일본도 심지어는 A급 전범이 그 총리가 되는 나라였는데요. 예를 들어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 그런 사람 총리가 되는 그런 거에 비해서 독일은
뭐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 또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독일이 그러면 뭐 저 보상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완전히 다 끝난 거는 아니겠네요. 1947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 5개 나라가 있었는데 예. 이거 소위 얘기해서 연합군에 반대되는 국가들이요. 그렇네요. 예. 이들 나라는 나중에 전쟁 끝나서 군비 제한받게 되고 배상금을 부과받았죠. 음. 그래서 실제로 서독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를 비롯한 여러 약소국에는 그러니까 강대국에는 배상 처리를 했는데 예예예. 약소국에는 무시를 했어요. 아. 지금도 독일 정부는 아예 이제 뭐랄까 언급도 안 하죠.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과 유럽연합 창설 이후 독일 정부는 독일에 대해 부채를 지닌 그리스를 비롯해서 특별 부채 탕감이라는 태도로 예예. 비공식적 배상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부분은 되게 또 복잡하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인제 좀 일본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조금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한국에선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청산했다는 이미지로 인해서 각종 우리 매체에서 일본 태도와 비판할 때 이제 모범 답안으로 독일을 자주 제시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예. 근데 뭐 사실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제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 다른 부분도 많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어진 제국주의 만행은 아유 뭐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은 독일은 매년 공식적 인정과 사과를 반복하면서 예를 들어 체코를 침략한 날과 2차 세계대전 발발일인 9월 1일 그리고 종전인 5월 4일 연속적으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예. 9월 1일은 아예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전쟁으로 인해 학살된 무고한 타국 국민들에게 묵념하는 의식을 전 국민적으로 치르고 있는 것도 특이하긴 하죠. 2018년 9월 1일 독일과 폴란드 친선 경기에서 네. 일부 독일 군중이 나치 시대 공식 구호를 외쳤어요. 그 그래요? 폴란드가 선수단 열받아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공식 규탄 입장을 낼 정도로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국민들 내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일본의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독도, 러시아는 쿠릴리 열도 분쟁 일으키고 일본 제국 시절 가지고 있다가 상실한 영토라고 하면서 영유권 계속 주장하고 있고 참. 독일은 뭐 가지고 있던 영토 다 재통일 승인하는 대가로 포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독일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진 결정이고 개인 차원의 반발이 크게 마냥 깨끗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국가 차원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독일은 그나마 일본보다 태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튼 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특히 전쟁 범죄국으로서의 자세를 비교해 보면 속이 터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속칭 그 우리나라 전문 용어로 좀 깡 따고 있다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강해 보일 때 예. 깡 따고 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좀 깡 따고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 계속 독일이 이렇게 뭐 8번이나 이렇게 총리가 가서 사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뭐 좀 이렇게 얻어갈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죠. 음.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이랑 워낙 또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본 전제해 두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인정하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예, 거죠. 인정하고 그 사과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그럼요. 뒤에 뭐 사람 그러니까 10개 물속은 알아서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모르죠, 그거야. 그런데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보이니까 예, 그 자체가 일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언제쯤 돼야 일본이 속을 안 썩일지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조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평론가님. 2차 세계대전기에 벌어진 반일름 범죄들의 한정에서 비교하면 그래 독일이 일본보다 태도가 좋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독일은 나치 독일 때 벌어진 잔혹한 행위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자세히 밝힙니다. 또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철저하게 밝히면서 동시에 그 후손들한테 계속 교육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의 이러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또 2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저질렀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매우 성의 없이 넘어갑니다. 잘못에 대한 가치 판단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이제 한번 인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원폭 투하 등이 자신들이 그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강하게 비춰요.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참 이게 소인들이라서 그래요. 소인들이라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홀로코스트 추모관과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해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반성을 했는데 단지 이번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집권 기간 동안 잊지 않고 8번이나 지속적으로 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하고 또 우리로서는 참 일본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베 전 총리의 뒤를 이었던 스가 뒤를 이었던 기시다 모두 다 선배 총리들, 특히 아베 외할아버지, 이게 그 노부스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상황이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발 흉내라도 좋으니까 흉내 내는 것만이라도 좋으니까 독일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실 뭐 워낙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기 때문에 또 이제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또 그러면은 또 사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한숨만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독일 카메라 지금 뭔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독일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최초로. 예. 독일 카메라를 그대로 베껴놓고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일제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 일본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전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고스란히 독일 그쪽 기술 이전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래놓고 나서 어디서 그걸 그렇게 비웃는지 참 진짜 어이가 없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얕보일 만한 짓을 많이 했죠. 그런 짓을 많이 했고 저는 친일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친중파도 친러파, 친미파, 친북파까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민족적인 친일, 친미, 친러, 친북, 친중, 친러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와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건데 현재로서 일본이 참 답답합니다. 예. 자, 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